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 에센셜 오일에 담긴 화학 성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르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다이아몬드하고 숯이 나와 있어요. 다이아몬드와 숯, 혹시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이아몬드도 이걸로 만들어진 거고요. 숯도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자들이 처음에 이 숯이랑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원소로만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단 생김새도 다르고 이 물건들의 값어치는 완전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된 물질이라는 거지? 너무 놀라웠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그래?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면 이 석탄, 이 저렴한 석탄을 이 값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시도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와 이 수채 들어있는 공통적인 원소는 무엇일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원소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식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의 필수 원소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화학이 유기화학이 되기도 하고 무기화학이 되기도 해요. 다이아몬드와 수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원소, 식물의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모든 화학 성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인 이 원소, 아마 벌써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예, 바로 카본, 탄소입니다. 예, 탄소는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서 6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탄소가 들어있는 화학을 우리는 유기화학, 올가닉 케미스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센셜 오일, 그 에센셜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 성분들, 분자들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 화학은 유기화학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건가요? 에센셜 오일이 우리가 착즙 주스를 마시듯이 그 식물에 있는 물기를 쫙 짜내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름 성분이거든요. 이 식물의 어떤 부위에 어떤 기름 성분들을 우리는 에센셜 오일로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식물은 왜 이런 성분들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 작용이 있어요. 식물이 하는 고유의 작용, 가장 중요한 작용, 인간에게도 아주 중요한 작용이요. 바로 광합성이죠. 포토신세시스, 이 광합성 작용은요, 기본적으로 식물에게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화살표를 보시면 여기 CO2, 네, 카본 디옥사이드, 이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식물로 들어가고 있는 화살표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이산화탄소 말고 산소가 있어야지 살 수 있죠. 사람이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 산소를 식물이 뿜어내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랑 식물은 어떻게 보면 반대죠.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를 온몸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여기저기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와 조직까지 산소를 전달해줘서 이 세포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 CO2를 노폐물로 배출을 하면은 그게 이제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에서 폐로 가서 우리가 후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마치 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식물은 산소를 후 내뱉게 되는 거죠. 식물의 노폐물이 산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과 평화롭게 공존을 하면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게 광합성이 아니죠. 광합성에서 광은 빛을 뜻하는 거잖아요. 빛이 어떤 합성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광합성. 이 단어를 그대로 한자를 풀이하면요. 영어로 봤을 때도요. 포토신세시스. 포토는 빛을 말하죠. 그리고 신세시스는 무언가를 합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물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명칭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빛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햇빛이죠. 햇빛이 식물에 비추면서 이 빛의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남은 노폐물을 산소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가라고 되어 있는 게요. 당 성분을 영어로 슈가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당 성분은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섭취를 하죠. 근데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공기를 들이마셔서 그 공기와 햇볕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당 성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또 이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이요. 여기 옆에 보면 이게 사람의 몸의 기본 구조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식물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잎사귀도 꽃도 줄기도 뿌리도 모두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식물의 세포입니다. 식물의 세포와 사람의 세포는 비슷한 점도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건 비슷해요. 세포질이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이 안에 핵이 있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디테일한 구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식물의 세포에는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소라고 우리 말하는 거 있죠. 엽록소라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엽록소가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빛이라는 에너지로 이 당 성분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 과정을 하게 되는 공장인 거예요. 무엇이요? 엽록소, 클로로플라스트가요. 그래서 여기에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소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자세한 내용들 사실 잘 모르셔도 돼요. 네, 이 부분은 진짜 내가 어떤 식물을 학문으로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식물은 이 엽록소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은 이 엽록소에서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이산화탄소와 또 뿌리에서 끌어들인 이 물을 가지고 어떤 화학 작용,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슈가 식물이 영양소로 섭취하는 이 당 성분을 만들고 노폐물로서 산소를 배출하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광합성의 과정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6개의 CO2 이산화탄소죠.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H2O 물이잖아요. 6개의 물이 만나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케미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햇볕이 비추어줘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서로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당 성분이 만들어져요. 탄소 6개와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분자 구조가 글루코스, 당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 성분이요, 우리가 식물을 식품으로 섭취를 하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서 우리가 식물의 이 글루코즈 당 성분을 먹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의 당 성분, 친숙한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전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식물의 당 성분, 여기 C6H12O6가 되는 거죠. 당을 만들고 나머지 산소를 6개를 만들어내서 이거는 우리가 숨을 후 쉬면서 노폐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것처럼 식물도 숨을 후 내쉬면서 식물의 입장에서 노폐물인 O2,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광합성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영양소, 식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이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중요한 화합물 중에 하나가 탄소, 산소, 수소 말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질소예요. 근데 이 질소는 식물이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런 산소와 탄소와 수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에센셜 오일의 다양한 화학 분자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마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흙 아래 뿌리가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뿌리가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해서 식물이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게 되죠. 광합성에 필요한 H2O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뿌리에서 이 H2O, 수분만 흡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들어있죠. 미네랄이라고 하는 다양한 광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미네랄 성분들을 뿌리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땅속에 보면은 다양한 미네랄 중에 질소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뿌리가 흡수를 해서 이제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질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하게 흡수하는 이 미네랄 성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될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들 있죠. 미네랄 성분들. 이런 성분들을 땅속으로 가져와서 땅에다 딱 보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는 바로 이 땅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라고 해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햇볕을 받고 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땅속에서 다양한 미네랄들을 흡수해서 이 식물이 가져오게 된 화학 성분들, 네, 원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합성을 해서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의 화학 성분, 분자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광합성 작용에서 가장 주된 생산물은요, 광합성 작용 중에서 앞에 식을 잠깐 볼까요? 여기 식에 보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햇볕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해하고 새로운 물질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당이랑 산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에 있는 그런 다양한 화학 성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합성 통해서 이거 두 개밖에 안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 땅에서 흡수한 이런 다양한 질소나 황이나 이런 물질들하고 이렇게 산소가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가지고 온 탄소나 산소나 수소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그런 다양한 화학 성분들로 조합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2차적인 대사작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식물 하나가 자라고 있어요. 식물은요.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식물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은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너무 척박하다. 다른 데로 이사 가야겠어. 이러고 이동할 수가 있나요? 한번 뿌리 내린 곳에 거기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든 싫든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동이 불가능해요. 이게 식물과 동물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누군가가 좀 자기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저리 가 하면서 우리가 모기를 쫓거나 파리를 쫓을 때 팔을 막 휘젓고 걔네들을 막 이렇게 잡으려고 움직이는 것처럼 식물이 그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뭔가 자신을 괴롭히는 아니면 해를 끼치는 무언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어, 동물에 비하면 식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관찰할 때는요. 하지만 식물이 그런 방어 기능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식물을 괴롭히지 않는 건 아니죠.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요. 햇볕은 광합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고마운 빛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마운 빛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따스한 햇살을 쬐이면은 진짜 이제 봄이구나. 이 햇살 덕분에 꽃도 활짝 피어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어떻게든 저 햇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더워 죽겠네.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 강렬한 햇볕에 놓이게 되면은 말라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되게 심한 스트레스 자극으로 식물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햇볕이 안 난다고 또 마냥 좋을 순 없죠.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싫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햇볕이 몇 날 며칠 나지 않고 비만 계속해서 내려요. 이럴 때도 식물은 정말 되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이 식물을 괴롭혀요. 새들이 날라와서 이 식물의 열매를 쪼아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벌레들이 이 잎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미생물들이 또 뿌리로 침투해서 뿌리를 다 망가뜨리거나 먹어치우거나 못 살게 굴게 되잖아요. 이 모든 요소들이 이 식물이 생존하는데 위협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식물을 괴롭히는 이 환경적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공해가 있죠. 각종 공해로 인한 오염 물질들로 식물들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면서 나 그냥 냅둬요? 어떻게든 이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식물도 바로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요. 새들이 나한테 달라붙지 못하게, 벌레들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이런 박테리아들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방어선을 구축해요. 근데 얘네들이 막 몸을 움직여서 어떤 동적인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성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잡을 때 보면요. 직접 그 벌레를 뭔가 벌레를 잡는 채나 아니면 우리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그 벌레를 직접 잡기도 하지만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방법을 써요? 모기향을 피우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기향을 피우면은
그거는 물론 모기향이 모기를 죽일 수도 있지만 어 또 어떤 목적에서 모기향을 피우죠? 모기가 이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게 모기가 싫어하는 향, 모기한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그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식물은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이 천적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이 천적들이 싫어하는 천적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분비해 내므로써 자신에게 접근해 오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그 화학 성분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화학 성분들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게 해주는 바로 그 에센셜 오일들의 유효 성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에센셜 오일의 유효 성분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테르펜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르페노이드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먼저 테르펜을 볼게요. 테르펜은 이소프렌 결합 탄소 화합물이에요. 일단은 유기, 식물의 그리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은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학은 탄소가 필수로 들어있는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든 어떤 동물의 몸이든 식물의 몸이든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그리고 그 세포를 이루는 분자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분자 구조에 탄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인데, 여기 이소프렌이 그럼 뭘까요? 이소프렌은요, 이렇게 생긴 분자 구조식이 이렇게 생긴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탄소와 탄소 수소 결합 있죠. 여기 C가 탄소고 H가 수소죠. 탄소 수소 결합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 이 구조를 이소프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소프렌에 탄소가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여기 3개, 2개니까 5개, 6개,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소프렌은 이렇게 그 구조를 도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C5H8 이렇게 분자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런 구조물이 탄소 5개와 수소 8개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한 개가 얘네들이 이거 이소프렌 하나에 이소프렌 또 하나가 붙어서 어떤 물질이 되고, 이게 한 개, 2개, 3개가 붙어서 또 어떤 물질이 되고, 한 개, 2개, 3개, 4개가 붙어서 또 어떤 물질이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 이소프렌들만 서로 몇 개씩 붙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테르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테르펜이라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전부 다 탄소와 수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은요, 모노는 사실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노테르펜은 이소프렌 하나일 때를 모노테르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소테르펜 여기에다가 기본 이소테르펜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로 모노테르펜이라고 해요. 세스키테르펜은 이 이소프렌 기본 이소테르펜에 1개, 2개가 붙었어요. 해서 세스키테르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이 붙었을 때 디테르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르페노이드예요. 이건 테르펜에다가 무언가가 더 붙어서 이런 이름이 된 것 같죠. 이 테르페노이드는요, 바로 테르펜에다가 어떤
작용기라는 게 붙는 거예요. 작용기라는 건요, 이 기본적으로 이소프렌이 2개가 연결되었든 3개가 연결되었든 거기에다가 이 이소프렌 말고 무언가 다른 게 추가로 결합이 되는 걸 작용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모노테르펜 구조, 세스테르펜 구조, 디테르펜 구조에다가 여기 이 이소프렌 말고 다른 무언가, 다른 어떤 분자가 달라붙었을 때,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했을 때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거죠. 테르페노이드에 속하는 게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모노테르페놀, 세스키테르페놀, 알데하이드, 페놀, 에테르, 케톤, 옥사이드, 에스테르, 락톤, 쿠마린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들이 자신을 일단 1차적으로는요. 자기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해요. 그걸 통해서 글루코즈, 당도 만들고 이제 산소는 노폐물로서 배출을 해내는 그 일을 햇볕이 비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해내고 있죠. 그런데 내가 그냥 편하게 먹고 살기만 하게 세상이 놔두지를 않아요. 이 환경에 가만 냅두지를 않아요. 자꾸만 나를 못 살게 구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 글루코즈를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남은 다양한 화학성 원소들을 이용을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나의 천적들은 싫어하는 그들에게는 해가 되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오는 테르펜, 테르페노이드 성분들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과연 식물의 어떤 부분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이게 식물의 어떤 부분에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동그란 방울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기름 방이에요. 기름 주머니예요. 이렇게 오일 주머니가 식물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로서 추출을 해내는 이 성분들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D나 C 그림 보면은 C 사진이죠. 사진 보면은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이 잎에 보면은 잎의 뒷면에 보면 이 기름을 오일을 이렇게 딱 담아두는 방이 있거든요. 식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브 향기를 맡을 때요. 허브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향을 맡아야지 향이 더 진하게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왜 이 허브를 그냥 가만히 둔 상태로 냄새를 맡았을 때보다 얘를 이렇게 손으로 어 문지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진 다음에 향기를 맡았을 때 향이 더 진하게 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잎에 있는 기름방에 있는 기름방을 우리가 이 식물을 만지면서 이 건드려서 거기에 있는 이 오일 성분들이 나오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향기가 더 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이 오일 성분들을 모아놓은 방을 마련을 해놓고 그 방 안에 이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향기를 내뿜고 자신의 어떤 줄기나 잎을 코팅을 하면서 이런 벌레나 미생물이나 이런 천적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냄새를 뿜어내고 또 접근했을 때 직접적인 화학 공격이 되는 거죠. 네, 화학 공격을 통해서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테르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테르펜에 속하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모노테르펜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예, 이게 분자식이에요. 모노테르펜은 탄소 10개와 수소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이소프렌이었죠. 이소프렌은 탄소가 5개에다가 수소가 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이거 숫자 세보면서 확인했어요. 근데 이게 2개가 합쳐지니까 탄소가 여기 5개, 여기 5개에서 탄소 10개가 되는 거고, 수소도 이소프렌 하나에 수소 8개에서 또 하나에 수소 8개 합쳐져서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노프렌은 이소프렌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화학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소프렌, 기본으로 이소프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소프렌 하나가 더 결합을 하면 모노프렌이고 이소프렌이 2개가 더 결합하면 세스키테르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탄소가 5개, 이소프렌 탄소 5개 있는데 이 이소프렌이 3개가 합쳐지니까 5, 3, 15 해서 탄소가 15개가 되는 거고, 이소프렌 하나에 수소가 8개씩 있으니까 이 이소프렌 3개가 합쳐지니까 8, 3, 24 해서 세스키테르펜은 탄소가 15개, 수소가 24개인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 구조의 차이가요, 에센셜 오일에서 이제, 세스키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특성을 보면요, 테르펜의, 화학 구조를 살펴보려고 대표적인 테르펜에 해당되는, 화학 성분을 2개 가지고 왔어요. 리모넨이라는 게 있고요. 카마줄렌이라는 게 있어요. 리모넨은요, 모노테르펜이에요. 이소프렌 2개가 결합된 화합물이죠. 그리고 카마줄렌은 세스키테르펜이에요. 그럼 이소프렌이 3개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소프렌이 하나가 더 결합되니까 어때요? 이 분자의 모양이 좀 더 복잡해졌죠. 하지만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이 에센셜 오일의 특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리모넨과 카마줄렌 이 분자 구조 이 그림에서 공통점 찾으셨나요, 혹시?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다른 데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2줄로 연결된 부분 있죠. 지금 우리가 화학 구조를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했을 때는요, 기본 가정이 여기 서로서로 연결되는 지점들 있죠. 꼭지점이요. 이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데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이 꼭지점에도 탄소가 있고 이 꼭지점에도 탄소가 있죠. 근데 이게 줄이 하나 더 가서 탄소와 탄소가 한 손만 잡고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탄소와 탄소가 2손을 다 잡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쎄쎄쎄 뭐 푸른 하늘 은하수 할 때 2손을 이렇게 딱 잡고서 놀거든요. 그 놀이를 하는데 저 같은 옛날 사람이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서로가 2손을 맞잡고 있어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줄을 하나 더 그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와 탄소의 이중 결합이라고 해요. 네, 여기 리모넨에도 이중 결합이 있고 카마줄렌에도 이중 결합이 있어요. 모노테르펜에도 이중 결합이 있고 세스키테르펜에도 이중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느냐. 이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성분들하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걸 분해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요, 한 손만 잡고 있는 이 상태보다 화학 반응이 더 크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구조라고 해요. 이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 이중결합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요. 한 손만 잡고 있는 이 단일 결합보다 이중결합일 때 얘네들이 옆에 다른 애들이 놀러 오잖아요. 다른 애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두 손을 잡고 있었던 거를 이 손을 풀고서 옆에 있는 다른 애들하고 손을 잡고서 일로 와 같이 놀자 하면서 걔네들하고 결합 반응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일 결합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런 사람으로 상상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한 손은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손은 싫어. 이거는 아무하고도 잡기 싫어. 이러면서 주머니에 꼭 찔러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누군가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와도 그 다른 누군가와 또 이 주머니에 있는 손을 굳이 빼서 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탄소 이중결합은 어떤 사람으로 의 표현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음, 나는 누가 와도 내 두 팔 벌려 환영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와요. 그럼 나한테 또 하나의 손이 있잖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악수하면서 그 사람과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내 곁에 누가 와도 모두 다 포용하면서 연결이 되어서 무언가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탄소 이중결합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탄소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이런 탄소 이중결합을 가진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구성 성분들과 아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무언가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작용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반응이 일어나거나 그게 우리가 느껴지는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이 기본 구조, 공통적인 구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휘발성이요. 이 휘발성은요, 공기 중에서 얼마나 쉽게 날아가는가를 말하는 거죠. 어, 일단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덩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금방 휘발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소프렌이 두 개만 결합되어 있는 게 등치가 제일 작겠죠. 제일 가볍겠죠. 그래서 모노테르펜이 휘발성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세스키테르펜, 그 다음에 디테르펜 순서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 가지고 물론 치유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향을 즐기기 위해서 향수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향수에서 우리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 휘발성의 정도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이 바로 탑노트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세스키테르펜은 미들노트에서 베이스노트, 디테르펜은 주로 베이스노트에 해당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 향기 성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모노테르펜에 속하는 화합물질, 세스키테르펜에 속하는 화합물질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요새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안 짓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돌림자가 있었어요. 가족. 그래서, 어, 어, 어떤 예가 좋을까요? 저희 집은 돌림자를 안 써서 우리 집 예를 들기는 그렇고, 음, 주로 이게,
남자 이름에서 돌림자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이 돌림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척들 간에 그 위계를 따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장명을 해볼까요? 그래서 뭐 지영이가 첫째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지자를 돌림자로 해서 뭐 지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영이 돌림자라면 지영이, 시영이, 어, 또 무슨 영이가 있을까요? 무슨 영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화학성분, 식물의 에센셜 오일에 구성되어 있는 이 화학성분들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한 가족이야 라는 거를 마치 표현을 해주는 것처럼 어떤 명명법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모두 다 그 끝에가 여기 ENE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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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 네.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모노테르펜에 해당되는 게 뭐 리모넨, 사비넨, 미르센, 테르피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스키테르펜에 해당되는 게 카마줄렌, 카리오필렌, 비사볼렌 이런 식으로 다 ENE로 끝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테르펜 성분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모노테르펜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모노테르펜 성분 중에 앞에서 그 이름 변명법 보면서도 되게 다양한 성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에센셜 오일, 식물에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모노테르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게 많이 검증이 된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런 모노테르펜에 해당되는 화학 성분, 화합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미르신, 알파피네넴, 르모넨, 피시멘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르신은요,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그 식물들을 제가 여기 아이콘으로 가지고 왔어요. 미르스는 사실 에센셜 오일보다는요, 망고에 많이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래요. 네, 그래서 에센셜 오일 중에는 이 미르산 성분, 미르산이라는 모노테르펜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파인이랑 주니퍼벨이고요. 알파피네는 바로 이 침엽수에 주로 들어있는 모노테르펜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나무잖아요. 프랑킨센스, 주니퍼베리, 사이프레스 같은 이 나무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의 이 알파피네넨이 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넨은요, 이거 레몬이잖아요. 우리가 시트러스라고 부르는 그 과일 계열들이 있죠. 네, 얘네들 이 과일 껍질 속에 이 리모넨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은 바로 그 과일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모넨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들은 모두 거의 다 시트러스예요. 오렌지 스윗, 그레이프루트, 만다린, 레몬, 베르가못입니다. 그 다음에 피시멘은요, 잎사귀에서 주로 추출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피시멘을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타임인데, 타임은 되게 다양한 화학성, 이 타임이 어느 지역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했을 때 화학 성분들이 되게 다양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타임이지만 얘가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기후 환경이나 풍토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화학 성분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서 그걸 케모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화학적인 타입들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타입 중에서도 그 케모타입, 화학 타입이 티모린 타임에서 이 피시멘이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티트리에 이 피시멘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이요. 네, 모노프렌의 모노테르펜에 이소프렌이 하나 더 붙어서 세스키테르펜이 되죠. 여기에 대표적인 건 카마줄렌, 베타카리오펠렌, 파네센, 비사볼렌이 있는데,
또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카마줄레는요, 혹시 제가 지금 이거 딱 그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이거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네. 국화꽃입니다. 그래서 카마줄레는요, 이 국화과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데, 특히 점원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카리오페라는 블랙페퍼, 네, 후추잖아요. 그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이랑 클로버버드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주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네센이라는 건요, 이 성분은 사실 얘도요, 우리 앞에서 미르센이 망고에 사실 제일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파네센도 사과 껍질에 함유량이 되게 높은 화학 성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에서는 로즈나 일랑일랑 같은 에센셜 오일에 바로 이 파네센이라는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사볼레는 여기 제가 생강 그림 갖고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진저, 에센셜 오일에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 미르랑 점원 카모마일에도 비사볼렌이 함유되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모노테르펜에 속하는 이 화합물들, 세스키테르펜에 속하는 화합물들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몸에 좋자고 사용하는 건데 그게 몸에 해로운 어떤 작용을 한다면 사용하기 쉽지 않겠죠.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안전성을 따져보는 건 중요하거든요. 테르펜이 풍부한 오일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테르펜이 풍부한 오일이 어떤 자극을 유발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건요, 테르펜 성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에센셜 오일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지는 과산화수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아로마 세라피스트인 티저랜드와 바락이 자신의 아로마 세이프티라는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테르펜은요, 얘네들은 되게 사교적인 그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조도 아주 단순해 가지고 쉽게 이 분자 구조가 분해가 되어서 다른 것들하고 막 뒤섞여서 우리 다 같이 놀자 이렇게 서로서로 화학 반응을 아주 잘 일으키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산소하고 아주 쉽게 결합을 해서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에센셜 오일도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산소랑 접촉을 해서 산화가 되는 거, 우리 일상에서는 산패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잘못 보관을 했을 때 기름에서 신선한 그 기름,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지 않고 뭔가 쩐내가 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나고 해서 그거 먹으면 막 이렇게 배탈 나고 트러블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기름이 산패되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도 공기와 접촉이 되면은 그렇게 산패가 되면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테르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산패되지 않게 밀봉해서 잘 보관하면 되는 거죠. 에센셜 오일이 산화되지 않게 잘 보관하면은 그 테르펜이 풍부한 오일이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작용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센셜 오일이 함유한 화학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게 바로 이 클래스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이요. 기본적으로 여기 겹쳐지는 작용이 있죠. 똑같이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작용을 해요.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우리가 말하는 항염 작용이에요. 염증을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모노테르펜은 디컨제스턴트 우려를 완화시켜 주고 아날제직스 진통 효과를 가져요. 통증을 완화시켜 줘요. 그리고 제너럴 토닉 스티뮬런트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들을 강화시켜 줘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컨제스턴츠 우려를 완화해 주고 진통작용을 하는 것들 있죠. 이 작용들은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 작용이랑 또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작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스키테르펜이요. 세스키테르펜은 항염 작용과 함께 항알레르기 작용이 이 화학 성분의 시그니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항염 작용부터요. 그 구체적인 이 테르펜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